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오브젝트가 밴딩이 일어나는데 밖에 거는 밴딩이 되지 않고 속에 거만 밴드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지금 실력이 1밖에 안 되는데 자꾸 그 10짜리 수준의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 답변의 그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모든 공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피아노를 바이엘 띄고 있는데 자꾸 체르니를 질문하고 그거를 궁금해서 답변을 한다고 해서 본인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갑자기 체르니 그 한 곡만 열심히 막 하면 그 한 곡은 어떻게 외워서 할지 몰라도 그게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응용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답변은 드리는데 공부를 하시고 자기가 공부가 2 정도 수준이 됐으면 2에 맞는 질문을 3 정도 수준이 됐으면 3에 맞는 질문을 하셔야지. 어떤 분도 보면 자기가 지금 맥스 이제 한 달, 두 달 했는데 이거 회사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막 2, 3년 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인가요? 그걸 제가 대답해주면 그거는 제가 그 사람 회사 일을 대신해 주는 거지 그건 대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안에가 밴딩이 일어나는데 밖에가 밴딩이 안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엘리먼트 계열로 그 맥스는 모디파이어가 전체가 다 먹게 할 수도 있지만 리미트로 한 개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밴드의 옵션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러니까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강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문 요청에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걸 질문을 하라는 거지. 이렇게 강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뭐 제가 여기서 뭐 학원을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지금 맥스 하고 있는데 궁금증이 생겼다고 틱 질문하고 틱 질문하고 해달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뭐 본인 개인 지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안 들이고 독학을 하는 사람이면 그럼 거기에 걸맞게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죠.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질문을 해야지. 아무 준비도 안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자, 에디테이블 폴리를 하고 제가 이제 어태치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어태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밴드를 전체를 다 먹이면 밴드가 전체 다 먹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서브 오브젝트에다가 밴드를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개념까지 제가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서브 오브젝트에다가만 했더니 밴드가 여기 안에만 먹고 얘는 먹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모디파이어 애니로 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전체를 다 먹이자니 밴드를 전체를 다 먹이자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전체 다 먹였으니까 여기에 같이 밴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소프트 디폼이든 뭐 하드 디폼이든 지금 이 명령어는 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변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 밴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런 애니메이션은 쉬운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막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데 옷 같은 경우는 캐릭터랑 같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스킨을 줘서 명령을 하면 같이 소프트 디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디포머블이 일어나면 같이 변형이 돼도 상관없죠. 옷이니까. 근데 옷에 붙어있는 단추는 어떻겠어요? 단추는 피부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안 되죠. 이럴 때 쓰는 게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태치먼트 단추 같은 경우는 옷 표면에 끼우기가 쉬우니까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질문자가 질문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난해한 경우예요. 이거를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은 정확한 그 서페이스의 그 위치를 찝어줘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그 위치를 찝기가 난해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쉬운 그건 아니에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애니메이션 있고, 어떤 거는 와 저건 동작이 난해해서 되게 어렵겠다 하는 거는 의외로 간단한 게 되게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전자죠.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만들려고 하면 전혀 간단하지가 않은 케이스예요. 자,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에다가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을 바로 쓰려면 지금 원래는 여기에 이 개념까지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 참.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을 바로 써버리면 오브젝트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 에디터 일단은 한 개를 복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애니메이션의 컨스트레인트에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에서 이 어태치가 될 애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셋 포지션을 눌러서 이제 위치를 잡아야 돼요. 자, 이 위치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거는 뭐 온라인이고 뭐고 이런 게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무브를 해서 위치를 드래그를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밑으로 내리는 거는 거의 지금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자, 지금 뭐 위치를 대충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거 실린더의 위치가 안 잡혀 있구나. 자, 이렇게 뭐 잡아봅시다. 얘가 왜 정중앙이 아니네요. 그래서 온라인을 해서 정중앙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았다고 쳐요. 이제 얘는 됐는데 문제는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보면 컨스트레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태치먼트가 지금 여기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포지션이 있고 여기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이 들어가서 셋 포지션을 잡아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 위치를 셋 포지션으로 해서 더 이상 이 잡기가 힘들어요. 지금 B 여기서 이제 수치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X, Y는 지금 맞았고 Z는 지금 잡을 수가 없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할게요. 포지션에다가 여기 포지션을 선택을 하고 컨스트레인을 하나를 더 주기 위해서 포지션 리스트를 줍니다. 이거 제가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주는지. 이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 어벨러블 있죠? 어벨러블에다가 이제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포지션 XYZ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밑에 픽 오브젝트하고 아까 똑같은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셋 포지션이. 그래서 픽 오브젝트에서 이제 실린더에 올려야 되니까 실린더를 하고 셋 포지션에서 똑같이 이제 포지션으로 위치를 맞춘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고, 자, 이번에는 포지션 XYZ를 더블 클릭해서 위치를 맞춰줘도 지금 보시면 분명히 포지션 XYZ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브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은 어떤 그 묶여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링크를 한다고 해도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의 가장 큰 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포지션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꽁수로 하셔야 돼요. 꽁수로. 그래서 이 세 군데 위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게 링크드 엑스폼이 있는데요. 링크드 엑스폼은 자, 무브는 돼요. 자, 하나하나 다 봅시다.
링크드 엑스폼은 여기서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조합해서 결국은 이게 쉬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해당 위치에 해당되는 그 오브젝트를 따로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꽁수로 이제 그렇게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는데 너무 그런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이트 세그먼트는 이렇게 없애고, 자, 여기에 오브젝트를 숨겨보자는 얘기죠. 캡 세그먼트 하나 줄까요? 캡 세그먼트 하나 주고, 어, 하이트를 일단 세 개를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세그먼트를 주는 게 좋겠군요. 세그먼트 일단 좀 주고 만들고, 밴딩이 돼야 되니까, 뭐 시프트로 대충 복사를 하신 후에 스냅을 이걸 스냅을 거쳐서 붙이든지 아니면 뭐 얼라인으로 붙이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꽁수로 하시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Alt Q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그 애니메이션인데 진짜 응? 질문하시는 분 보면 어태치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니 제가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환장하겠죠, 제가.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세 개를 복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세 개를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이걸 해서 예, 세 개를 복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냅을 키고 자, 이렇게 아니 뭐 중간으로 하도 위치는 자기 알아서 하시면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그 위치를 맞추기가 힘들다는 단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도 이제 무브가 안 되니까 컨스트레인에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 하셔서 얘를 어태치를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셀 포지션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안 되는 단계를 왜 보여줬냐면 이렇게 세 군데로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서 쪼개서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그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셋 포지션에서 지금 이게 보시면 스냅을 제가 벅텍스 했는데 셋 포지션에서 스냅 같은 게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 매스 FX라는 툴이 있어요. 맥스에는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 툴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디폼하고 어, 그 하드한 애니메이션, 움직이지 않는, 그 다음에 소프트한 디폼이 일어나는 애니메이션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하려면 매스 FX를 완벽하게 다 어, 익혀야 돼서 그거는 지금 여기서 알려드릴 수도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일주일 넘게 해야 돼요. 매스 FX 제 수업만. 그래서 그걸로 물론 하려면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너무 매스 FX가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자, 됐죠? 첫 번째 구는. 그 다음에 어나이드 올 하시고 두 번째 걸 선택해서 Alt Q 하고 두 번째 거만 보이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세 번 반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컨스트레인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에서 실린더를 찍으시고 역시 셋 포지션 하셔서 위치를 대충 눈대중으로 여기 원점 정도를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스냅은 비록 안 걸리지만. 자, 됐고요. 이제 또 어나이드 올 하시고 맨 밑에 거 한 개만 하면 되겠죠.
Alt Q 하셔서 얘를 선택하셔서 애니메이션 컨스트레인트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트. 다른 방법이 생각은 나시는 분은 다른 방법을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 좀 해주고요. 저는 뭐 이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자, 세 개를 다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거를 세 개를 다 했다고 해서 이 실린더를 제가 어태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복사를 해서 이게 복사를 하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네, 따라 놓으네요. 자, 이 실린더를 선택해서 제가 이거 귀찮다고 자, 에디트 폴리 하는 순간 스틱이 합쳐져서 위치가 좀 바뀌네요. 그러니까 에디트 폴리로 이거 살짝 버그네. 에디트 폴리로 한 다음에 위치를 바꿔줄걸. 그죠?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에디트 폴리를 한 다음에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 할걸 생각을 못했네요. 여러분들은 에디트 폴리를 한 다음에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에디트 폴리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버그예요. 에디트 폴리 바꾸니까 위치가 세 군데 다 바뀌죠? 하여튼 어찌됐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귀찮지만 해봅시다. 자, 하여튼 뭐 위치를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요. 아이고야, 귀찮게 됐네 이거. 자,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 가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셀 포지션에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에디트 폴리, 이 실린더를 에디트 폴리 한 다음에 맞춰주세요.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저걸 붙이려면 어차피 에디트 폴리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귀찮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하는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해도 답하는 사람은 짜증나는 답변이 되게 많아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질문 자체는 말이 되는 질문인데 이거는 또 수준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아예 그냥 무시를 하거든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것도 제가 그냥 시간을 억지 내서 그런지 저도 제가 생활이 있는데 예? 이런 강의 수준의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제 이걸 답변을 해주고 앉아있어요. 그렇잖아요. 본인 같으면 본인 생활 안 하고 이렇게 해주겠냐고요. 자, 만들었습니다. 이 만드는 걸 가지고 자, 얘를 복사를 해 놓읍시다. 얘를 한번 어태치를 해볼게요. 실린더끼리만 붙인다고. 자, 어태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어태치를 하는 순간 얘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안 따라오죠. 어태치먼트의 성질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어태치가 되는 순간 이 두 개의 오브젝트는 아래에 귀속이 된 거예요. 이 한 개의 오브젝트 귀속이 돼서 얘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안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태치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하고 얘를 따로 선택을 해서 밴드를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저기 아래 면을 지워주면 더 좋겠죠. 근데 보이진 않으니까. 됐죠? 이렇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얘의 탄력이 없이, 그러니까 얘의 변함이 없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자기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스케일을 아래만 키워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물론 이걸 전체를 다 키우면 이게 연성을 할 때 이 스케일이 제대로 어태치먼트는 얘는 따라오지만 이렇게 스케일이 일어나는 거는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은 이 겉에 서페이스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솔리드가 아니잖아요. 폴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 전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케일 애니는 이렇게 넌 유니폼 스케일로 세로 정도는 에러 없이 잘 인식을 해서 붙어가지만
그 오브젝트 겉에 서페이스의 면의 껍질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스케일은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 네. 그리고 나머지 무브나 로테이트 이런 거는 완벽하게 인식을 하고, 이 소프트 디폼, 이 모디파이에 있는 것들이 다 소프트 디폼이죠. 이런 소프트 디폼은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테이퍼라는 거, 테이퍼를 해볼게요. 테이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인식을 안 하죠. 왜 인식을 안 하냐면 이거는 스케일 개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태치먼트는 이 서페이스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물론 서페이스란 말은 잘못된 겁니다. 폴리건인데 폴리건의 껍데기의 면만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케일에 같은 소프트 디폼이라도 이렇게 크기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는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밴딩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서페이스에 어떻게 보면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밴드는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피지컬적인 그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거는 물론 맥스에도 매스 FX가 있긴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오브젝트의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맥스라는 툴이 그렇게 적합한 툴은 아니에요. 맥스는 시뮬레이션 툴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툴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강좌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